9월 11일로 지금 드래프트 날짜가 잡혔는데 지금 가장 큰 관심은 정우주 선수와 정현우 선수가 과연 누가 1번으로 1순위로 지명을 받을까 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뭐 고교야구가 지금 어제부터가 또 대통령배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이제 전주고 우완인 정우주 그리고 덕수고 좌완인 정현우 선수가 이미 청룡기와 황금사저기를 각각 우승을 시키면서 올해 2025 시즌에 들어오는 선수 중에는 가장 큰 유망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두 명의 파이어볼러가 지금 1순위로 지명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선수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풀을 한번 해본 적도 있는데 정우주와 정현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정우주 선수는 어찌됐건 지금 우한 파이어볼러로 알려져 있고 정현우 선수는 이제 좌완 강속구 투수로 알려져 있는데 올 시즌 기록 놓고 보시면 15, 16경기 경기 수는 비슷하고요. 4승 1패, 7승 무패, 1.57, 0.78 기록은 뭐 거의 비슷합니다. WHIP 인닝당 출루 허용도 0.96명, 0.65명. 정우주는 청룡기 우승 그리고 정현우는 황금사자기를 각각 우승으로 이끌어냈던 두 투수입니다. 자, 이 두 투수 중에 과연 누구를 키움이 뭐 어쨌든 키움이 지금 1순위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1순위 하나고 어떤 선수를 지명을 할지 뭐 우리 제일 뭐 어찌 보면 지명을 많이 해보셨으니까 유선규 단장께서 이 두 선수에 대한 특징 또 어떤 선수가 조금 더 어느 팀에게든 유리할 것 같다라는 평가 좀 해주시죠.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상위 라운드일수록 이제 누구나 생각하는 일반적인 픽을 하는 게 전 맞다고 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구단이 생각하는 또 지향점이나 이게 방향성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를 반영시키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 선수 지금 전체 1번, 2번이니까 그렇죠. 일반적인 픽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이게 좀 성공 가능성이 더 높을 그렇죠. 거고, 저는 제가 볼 때는 팀 상황보다는 팀 상황을 보면 키움이면 지금 조상우 선수가 내년 그렇죠. FA니까 이 마무리 스타일은 이제 정우주 선수거든요. 이제 정우주 선수를 픽하는 게 맞지만 저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인 픽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반적으로 선발 투수하고 마무리 투수가 같이 나오면은 동급이라 놓고 보면 선발 픽이 맞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도 황준서하고 김태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드래프트할 그 시점에서 김태균 선수가 더 좀, 맞아요. 좀 주목을 화제가 받았지만 많이 됐죠. 그래도 하나는 전체 1번을 황준서 선수를 그렇죠. 지명을 했죠. 지금 비슷한 상황이에요. 정우주 선수는 유형상 마무리에 가깝고 스타일. 지금 정현우 선수는 선발에 가까운데 저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봤을 때는 자완 선발인 정현우 선수가 더 맞지 않나 구단 상황보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키움은 정현우 선수를 선택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뭐 그거야 이제 팀 사정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때요? 정우주, 정현우 선수 최근에 이제 정우주 선수는 메이저리그 오퍼 안 가고 그냥 KBO 남겠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두 선수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그쪽에서 물론 드래프트를 할 때 물론 1번 지명은 정말 즐거운 고민이 될 수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런 얘기잖아요. 자기가 뽑을 수 있는 선에서 포지션 관계없이 최고의 선수를 뽑는다라는 표현을 잘 쓰거든요. 그러면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상우 선수 뭐 이런 거 다 있지만은 자신들이 그런 걸 배제하고 최고의 선수라고 생각하는 선수. 그게 뭐 정우주가 될 수도 있고 정현우가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선수가 되건 간에 그 팀에서 1번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를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두 선수 다 밝은 미래를 갖고 있지만 정현우 선수가 지금 더 조금 더 갖춰져 있다. 일단 컨트롤이 좋고요. 변화구 구사 능력이 지금 이 나이 고등학교 3학년 선수치고는 상당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적이고 또 자완이라는 이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모르겠습니다. 뭐 정우주 선수가 이제 체격 조건이 그렇게 큰 건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마무리 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근데 뭐 제가 단장님께 엎주신 거는 선수가 강하게 나는 선발 아니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한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선수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무조건 1군에 끼고 싶은 그렇죠. 마음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발 유형이라도 네. 불펜으로라도 1군에 가고 싶어 하지 네. 그렇게 자기는 꼭 선발 아니면 불펜이면 절대 안 하겠다 하면은 2군에 차라리 여기서 오래 있겠다고 하는 선수 저는 못 봤거든요. 그럼 저는 궁금한 거는 그러면 구단 차원에서는 그 코칭 스텝 말고 구단 차원에서는 얘는 선발감이니까 1년 동안은 이 퓨처스에서 두고 선발로 키웁시다라고 정하기도 하나요? 예, 그렇죠. 그럼 그거를 같이 코칭 스텝도 따라주고 그렇게 정하는 건가요? 네. 아. 보통. 보통 네, 그렇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저희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되게 이제 뭐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망주들이 선발 자리가 사실 국내 선발 자리가 외국인 투수가 2명이니까 선발 자리는 3자리밖에 없고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그러니까 3, 4선발 그러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어쨌든 국내 투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루키급 선수들이 오면 선발에 못 들어가고 대개는 불펜에 전전하다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거기서 그냥 수명을 다해서 사라지는 경우도 좀 생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조금 그러니까 구단에서도 큰 그림을 좀 그려줬으면 하는 바람도 갖게 되거든요. 어떤가요? 당연히 지금 선발이 시간이 더 걸리죠. 그렇죠. 육성하는데 불펜보다는 선발이 더 오래 걸리는데 근데 이게 또 이제 기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선수가 한 2년, 3년 계속 쌓이면은 이제 이걸 좀 이제 그렇죠. 좀 못 견뎌하는 것도 있으니까 자기는 선발을 하고 싶지만 불펜으로 이제 시간 지나면은 불펜이라도 하겠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근데 지금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될 정도로 정현우하고 정우주가 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1번하고 전체 1번하고 전체 2번이 이렇게 비슷한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다 좀 차이가 났거든요. 그렇죠. 작년에도 황준서냐 김태균이냐 맞아요. 다 뭐 황준서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지금 매년 그렇게 했는데 올해가 제일 지금 박빙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이 두 선수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면 두 선수가 약간 이제 선발형이다, 구원형이다 이렇게 나뉘어서 얘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어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의 들으신 뭐 평가라든가 이 선수는 앞으로 발전하면 이런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혹시 들으신 이야기 있으면 좀 해주시면 근데 좋겠어요. 저도 뭐 이 선수 영상이나 뭐 네. 저도 물어보긴 했는데 우선은 이제 정우주 선수는 이제 오른손 피처인데 그렇죠. 이제 180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실제 프로필 그 키하고 차이도 있을 수 네. 있겠지만 제가 볼 땐 182, 3 이 정도 되는 오른손 피처고 직구 위주고 변화구는 좀 구종이 다양하지는 않은 상황이고 이러면 이제 마무리죠. 아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보면. 예,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오른손 피처가 선발감이라고 하는 거는 185 이상 돼야 돼요. 185, 6, 7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선수가 키가 좀 크지 않으니까 이 선수는 불펜 유형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근데 왼손 피처면 그 키라도 할 수 있어요. 그 키라도 이제 이제 변화구 좀 종류도 다양하고 하면 네. 할 수 있는데 이 선수 오른손이니까 불펜을 분류할 가능성이 많고 정현우는 뭐 지금 왼손에다가 네. 구종도 다양하고 완성도도 높고 딱 보니까 하니까 저 김태균, 그렇죠. 황준서 네, 고차인 것 네, 같은데. 네. 근데 이게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1라운드에 나는 이 선수가 뭐 공이 지금 아무리 좋겠던데 뭐 불펜 투수 또는 이제 불펜 투수에서 제일 성공하는 건 마무리 아닙니까? 그렇죠. 마무리인데 마무리감이라고 생각하는 선수를 1라운드에 지명하지 않습니다. 마무리감은. 네, 그건 절대 그렇게 하질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마무리 투수가 선발 못하다가 아니라 상위 라운드에서는 당연히 선발로 던질 수 있는 투수를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선수가 마이너 생활 하다가 그게 못 쫓아가지 못한다. 그렇게 해서 불펜으로 전향시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이 선수를 마무리감이야. 미래의 마무리라고 생각하고 1라운드에 뽑는 경우는 본 적이 없고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고 심지어는 뭐 팀 린스컴이 그렇게 뭐 대학 시절에도 아마추어 시절에도 뛰어난 공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샌프란시스코가 1라운드 지명했잖아요. 네. 이 선수를 1라운드에 지명할 팀이 없었어요. 근데 샌프란시스코는 이 선수를 선발로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1라운드 지명을 해서 결국 선발로 성공을 시킨 거였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 두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뭐 정우주 선수가 됐건 정현우 선수가 됐건 이 선수를 물론 마무리 투수도 귀하고 만들기 어렵습니다만 1라운드 내가 1번
정말 제일 중요한 지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내가 마무리 투수를 가지고 이 선수 찍겠다? 그런 마음으로 찍는다는 거는 저는 그거는 야 이게 정말 길게 이게 생각할 수 있는 건가? 저는 요즘 뭐 김태균 선수도 그런 얘기 나옵니다만은 물론 김태균 선수가 고졸로 바로 들어와서 지금 마무리를 하고 그렇죠. 있어요. 역대 이게 보니까 거의 두 번째 사례고 끝까지 가게 되면 성공사례 첫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아직 어린 선수가 그 중책을 맡아서 부상 없이 내가 체력이 좀 작고 이렇다는 이유로 들어가서 연투도 또 만만치 않은 몸에 그럼요. 부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더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선발 투수 쪽으로 무게감이 있는 선수를 찍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만약에 그런 위치라면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여기 다나님이 네. 알려주신 건데 정우주를 왜 무조건 선발이 안 되고 마무리랑 꼭 집어서 얘기하는 거냐. 네네네. 저는 이거에 정말 동의하거든요. 왜냐면 예, 맞아요. 이 둘이 뭐 마무리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선수들은 고등학교에서 지금 다 선발을 뛰고 있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엄청난 선발로서도 엄청난 구위를 보여주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둘 다 선발감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육성에 시간이 좀 더 걸릴 뿐 정말 둘 다 훌륭한 선발이 될 수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선발로 키워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 마무리 투수가 아무리 잘하고 날아도 선발의 WAR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잘하는 그렇죠. 선발에. 네. 그러면 무조건 투자해서 선발로 키우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이제 우리 그 KBO 리그가 우리 정말 불펜 야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불펜이 무너지는 순간 그 팀의 성적은 보장 아무도 네. 못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고 구위가 좋고 그러니까요. 이런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너무 빠르게 불펜으로 합류해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당장 외국인 선수 데려올 때도 이 선수가 만약에 그쪽에서 선발로 뛴 게 별로 경험이 없으면 안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사이가 뜨게 되면 또 와가지고도 또 빌드업에 시간도 걸리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저쪽하고 우리는 너무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이 선수들을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불펜으로 오래 뛰다가 나중에 선발로 전향을 시킨다? 그러면은 성공보다 실패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부상이 오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한마디로 길이 어떻게 들여지느냐 다르거든요. 근데 선발로 불펜하는 건 다르지만 불펜을 몇 년 뛰다가 선발로 넘어오면 정말 성공률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생각들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실제로 현장에서 유성규 단장 어떤가요? 아니 저는 예를 들면은 그 한화의 그 황준서 선수 있잖아요. 네. 네. 황준서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선발 뛰다가 지금 불펜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저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동의합니다, 보여지거든요. 저도. 네. 이 선수는 선발로 계속 키워야 될 선수인데 1군에서 선발이 자리가 없거나 선발로 부진하면은 2군에서 이제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발로 빌드업을 시키는 게 더 맞는데 이 선수가 뭐 불펜 들어갔고 구속이 더 빨라졌다고 해도 저는 미미합니다. 네. 구단 입장에서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우주 선수가 왜 선발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저는 제가 구단이라고 해도 선발로 안 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이 사이즈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 편견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른손 피처는 사이즈가 작으면 왼손도 물론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오른손 피처는 이 각이 좀 안 나온다고 해야 되나? 완만해요. 아 이게 놓는 이게 보면 뭐 무슨 뭐 짝대기 축구라고 그러나 뭐 막 네, 그런 표현 있잖아요. 쭉쭉 밀려 들어가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구속은 나와도 그러니까 뭐 150, 155가 나와도 실제로 이게 체감하는 게 타자가 체감하는 게 이 각이 이 각하고 이 각이 좀 차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5이닝 이상을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선발은. 그게 어렵죠. 아 그럼 서로 맞대결이 많아지면 네, 뒤에서 네, 맞을 확률이 네, 높다는 네. 말씀하신 그렇죠. 거죠? 아, 저 이 비슷한 얘기를 타구단의 그 스카우트 팀한테도 비슷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팀장한테.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이즈가 그러니까 특히 왼손은 뭐 좀 덜하지만 오른손은 사이즈가 작게 되면 키가 좀 신장이 작고 팔 높이가 낮으면 선발로 좀 어렵다. 그래서 구원으로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뭐 이해가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거는 좀 깨트려야 될 약간 고정관념이 아닐까. 왜냐면은 뭐 과거 우리나라 선수도 과거에 문동환이라든가 이런 선수 같은 경우도 신장 절대 안 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정우주 선수랑 신장은 비슷해요. 물론 이 선수
문동환 선수가 더 크지 않나요? 아, 신장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신장은 그러니까 지금 정우주 선수가 뭐 돼 있기는 프로필상으로 185로 되어 있는데 그건 아무도 아니고. 185로 안 네.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보이던데. 180 조금 넘던지. 네. 근데 문동환 선수도 180 초반이에요. 181,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요? 예, 그리고 과거에 뭐 물론 이제 너무 좀 멀리 갔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최동원 선수도 마찬가지였었고 180은 안 됐죠.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고정관념. 아, 이 선수 오른 선수가 이렇게 하면은 신장이 작고 저게 작으면 각이 이렇고 그러니까 이런 약간 좀 그런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럼 이런 선수들의 기회가 올 수 있는 그게 되게 좁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거가 똑같아요. 제가 이제 가끔 뭐 술 먹을 때 잘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김병현 선수. 네. 김병현 선수가 메이저리그에서는 분명히 불펜 투수, 마무리 투수로 성공하다 달리다가 본인이 어쨌든 원해서 선발로 넘어왔을 때 저는 이 선수가 마무리 투수로서 잘 출발해서 오고 있는데 지금 넘어오는 게 좀 사실은 좀 아쉽다, 좀 겁이 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생각이 있어서인데 이제 그 얘기했다. 요 바가지로 넘어갔거든요. 네. 네가 뭐 아마추어 때 던지는 걸 봤냐? 뭐 광주이거나 성대 다닐 때만 해도 선발로 나와서 그 뭐 삼진 10개 뽑아내고 물론 성공 못했어요. 뭐 또 제가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김병현 선수도 아시잖아요. 네. 이 선수도 물론 뭐 사이드 언더핸드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물론 이런 걸 전부 다에게 몇몇 선수의 사례로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어떤 틀을 잡아놓고 이렇게 가는 것도 조금은 이게 이 선수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저 잠재력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오픈되게 해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키 크다고 키 큰 우한 투수들이 다 성공한 것도 아니, 아니에요. 그 윤석민 사실. 선수 197이면 지금 뭐 167km를 던지면서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원태인, 예, 야마모토, 원태인도 페드로 마르티네스 얘기를 하는데 페드로 야마모토랑 페드로 마르티네스 너무 좀 특별한 페드로가 한 케이스고 180 원래는 거기 돼 있기로는 그러니까. 180 한 2, 3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거, 180 이상 되는 거. 근데 그쪽 기준은 되게 작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근데 저는 그게 편견이라고 생각이 별로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았기 네, 때문에 네. 물론 그런 거겠지만 근데 그렇게만 딱 굳히는 건 아니다라고 저는 보는 그러니까 거죠. 유 단장이 네. 얘기하신 대로 저도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정도니까 현장에서는 아마 선수들을 뽑을 때 특히 이제 투수를 볼 때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투수들이 작으면 선발로 쓰기에는 조금 특히 오른손 같은 경우 네네네. 그런 부분을 저도 들은 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꽤 오랫동안 해왔던 것도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KBO 리그 현재 시점에서 봐도 한 180, 뭐 180에서 182 이하의 무한 투수가 지금 선발 뛰는 거의 없네요. 선수가 있나요? 선발 네, 중에 그러니까 180 이하가 딱 떠오르는 선수가 그러니까 없는데. 많지 않죠. 네.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금. 없는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년을 봐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공이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아예 그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수를 그렇게 아예 키울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처음에 네. 물론 스카우트가 지명할 때는요. 네. 이제 오른손 피처면은 네. 키가 작으면 라운드가 좀 밑으로 내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네. 근데 어찌됐든 처음에 투수가 오면은 처음에는 다 선발이라고 생각하고 봐요. 네네네. 이 선수가 불펜이라고 그렇죠, 분류하진 그렇죠. 않거든요. 네, 일반적으로. 네. 근데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계속 하다가 보면은 이제 뭐 불펜을 빠지는 거죠. 근데 키 작은 선수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현실적으로. 네.